돈이 없다, 비교한다, 부끄럽다, 숨는다, 관계가 줄어든다, 기회가 줄어든다, 더 뒤처진다, 그러면 더 숨는다,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난이 만드는 가장 무서운 결과 중 하나가 고립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릴 때 돈이 그렇게 중요한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긴 했는데 돈 많으면 사실 좋죠. 뭐 맛있는 거 먹거나 아니면 이제 좋은 차를 타거나 아니면 이제 좋은 집에 살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돈은 있으면 좀 더 편한 거지 없다고 인생이 무너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다 하시던데 저도 이거 맞는 말이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나이가 한 30 정도 넘고 나서는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이게 맞긴 해요. 근데 돈이 없으면요 인생의 너무 많은 부분이 소리 없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뭐 명품 못 사고 외제차 못 타는 뭐 이런 존나 진부한 이런 소리가 아니고 솔직히 나이 들수록 그런 건 안 중요해요. 진짜 무서워진 거는 다른 거였어요. 돈이 없으면 제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이 하나둘씩 줄어들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 23살에 돈 없는 거 그거 이상합니까? 아니잖아요. 뭐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먹고 고시원 살고 친구들이랑 소주 한 병을 뭐 나눠 먹어도 사실 그거를 그렇게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은 없어요. 차 없어도 돼요. 저축 안 해도 돼요. 월급 200만 원 받아도 사실 상관없단 말이에요. 저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직업이 없어도 어느 정도는 이해해주고 남자들은 연애까지 할 수 있어요. 얼굴 좀 반반하거나 뭐 이러면 진짜 연애까지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요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아직 어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 이 말 한마디가 정말 많은 걸 용서해 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20대는 아직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시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거를 일종의 사회적인 되게 집행유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의 결과를 안 보여줘도 되는 기간, 그러니까 내가 못 가진 걸 설명해주는 그런 유예기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이 기간이 끝나요 30 넘는다고 갑자기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질문들이 다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뭐 하고 싶어? 였었던 질문들이 지금 뭐 하는데 그래서 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했던 질문들이 그래서 지금 얼마나 벌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거는 다른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보는 것보다요 제가 저를 그렇게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25에 작은 어디 뭐 신림 고시촌 같은 그런 원룸에 살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한 몇 년 후에는 열심히 해서 다른 좋은 집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35에도 똑같은 방에 살고 있으면요 갑자기 생각이 달라져요. 씨발 나는 그동안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똑같은 방인데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25에 살았던 그런 족같은 방은 출발점일 수 있어요. 근데 35에 사는 내 좁디 좁은 방은 내 성적표가 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진짜 잔인한 거예요. 사회는 어느 순간부터 제 가능성보다는 제 결과를 보기 시작해요. 요즘 뭐 사회적인 나이가 되게 늦춰지고 있고 결혼 나이도 많이 늦춰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30 넘으면 못 가진 걸 설명해주는 사회적 집행유예가 끝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 집행유예가 끝나는 순간부터 진짜 무서운 게 시작돼요. 그게 뭐냐면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거긴 한데 돈이 없으면 처음엔 그냥 내가 사고 싶은 걸 못 사거든요. 뭐 옷 못 사고 저 이거 똑같은 거 계속 입고 있잖아요. 차 못 사고 여행 못 가고 좋은 집을 못 구해요. 저도 예전에는 가난의 문제가 딱 이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심하게 있는 게 진짜 무서운 거는 그 다음부터거든요. 돈이 없으면 사람을 좀 피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친구가 결혼한다고 요새 좀 가끔씩 이제 연락이 와요. 마음은 너무 축하해주고 싶죠. 축의금부터 계산을 하게 돼요. 얼마 줘야 되지 이 새끼한테? 막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뭐 많이는 안 하긴 하는데 가끔씩 하긴 해요. 저도 너무 가고 싶은데 통장을 보고 내 잔고를 보고 좀 핑계를 계속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 이렇게 어머니가 저를 이제 사는 모습을 본다고 했을 때 몇 번 미룬 적이 있었어요. 좀 바쁘다. 사실 안 바빴어요. 그냥 보여드리기 싫었던 것 같아요. 이게 반복이 되면 어느 순간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처럼 사람을 안 만나면요 기회도 줄어들어요. 정보도 줄어들고 소개도 줄어들고 새로운 경험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연애할 가능성도 줄어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회에서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내가 돈이 없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제 발로 사회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돈이 없다, 비교한다, 부끄럽다, 숨는다, 관계가 줄어든다, 기회가 줄어든다, 더 뒤처진다, 그러면 더 숨는다,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난이 만드는 가장 무서운 결과 중 하나가 고립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고립은요,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계속 시작해가지고 생활 전체로 번져요. 이것도 사실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돈이 없으면 좀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옷을 일단 못 사고 피부과를 못 가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잠을 줄이고 병원을 미루고 제대로 못 먹고 사람 심리가 엄청 불안해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난이 통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생활 전체의 흔적을 계속 남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몸 상태나 이제 표정이나 아니 이제 말투나. 저도 운동을 10년 넘게 했었는데 운동으로는 사실 안 되는 게 있어요. 뭐 숙면이나 뭐 좋은 음식이나 뭐 스트레스 관리나 이거 다 돈이 있어야 지속 가능한 가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요, 가난이 무서운 이유가 지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 전체에 흔적을 계속 남기기 때문에 되게 힘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거 하나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그 좀 떠올려 보면 20대가 지나신 분들이 예전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 사실 돈이 없으면 대부분 나 혼자 불편했어요. 그거 맞죠? 근데 라면 먹으면 제가 라면 먹는 거고, 작은 방에 살면 족같은 원룸에 살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고 버틸 수 있었단 말이에요. 아, 나 괜찮아, 엄마 나 괜찮아, 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요, 이게 안 돼요. 왜냐면요, 제 주변 사람들이 같이 늙기 시작해요. 이거 아시는 분들, 느끼시는 분들 계시죠? 특히 부모님이 늙어요. 어렸을 때는 이상하게 부모님이 항상 그대로일 것 같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부모님이 점차 늙는 게 보여요. 예전처럼 일을 못 하세요. 아픈 것이 하나둘씩 생겨요. 그래서 병원을 다니기 시작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생각인데, 그래서 처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이제 내가 챙겨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준비가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존나 무서운 거예요. 저는 아직 제 인생조차 하나도 제대로 해결을 못 했는데 시간이 저한테 역할을 하나 더 준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너는 자식이기도 하지만 너의 부모님의 보호자기도 해, 이런 식으로 역할을 하나 더 준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 요즘 사회적인 나이나 사회 진출 나이가 엄청 많이 늦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30이 넘는 순간에 가장 무서운 게 딱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흔히 그러잖아요. 성공하면 부모님한테 잘해드려야지, 돈 많이 벌면 엄마 좋은 거 하나 사드려야지. 근데요, 사실 이거에 가장 큰 착각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의 시간이 저를 안 기다려줘요. 그러니까 사회적 진출 나이가 늦춰졌으면 뭐하냐고. 부모님은 그대로인데, 부모님의 시간은 그대로인데, 저는 5년 뒤에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10년 뒤에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부모님이 지금처럼 건강하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아니, 그때 돼서 제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더 이상 오래 걷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할머니처럼 좋은 여행을 보내줄 돈이 생겼는데 이제 장거리 비행을 하기 어려운 몸이 되실 수도 있어요. 돈이 있어도 시간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돈의 마감 기한이 있는 거랑 비슷한 거죠. 제가 25에 가진 100만 원이랑 45에 가진 100만 원이 그 숫자는 같아도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쓸 돈도 똑같아요. 효도에는 진짜 타이밍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마음만 있으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하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라고 말씀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효도는 사실 마음이라고는 하잖아요. 물론 마음 중요해요. 근데 저는 반대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어머니가 당장에 필요한 돈이 생기거나 병원비가 필요해요. 그러면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해결이 돼요? 부모님이 일을 못하게 됐는데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말하면 생활비가 생겨요? 안 되잖아요. 연애도 똑같아요. 저는 돈 없는 사람은 연애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돈 없어도 사랑할 수 있죠, 당연하죠. 근데 그 사랑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계속 돈이 등장해요. 어쩔 수 없어요. 같이 밥 먹죠, 이동하죠, 데이트하죠, 기념일을 같이 보내죠, 같이 살 집을 구하죠, 결혼하죠, 아이를 낳죠. 이 모든 과정이, 그러니까 돈이 사랑의 크기를 결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돈이 부족하면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갈등의 종류가 늘어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살면서 누구한테 사과할 일 많이 생기잖아요. 사과도 똑같아요. 어렸을 때 그 나의 미안함의 표시는 한마디면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미안해 라고 하면은 지질한 새끼 제외하고는 사실 그러면 그냥 화해가 됐어요.
근데 어른이 되면요, 내가 저지른 실수에는 실제 손실이 붙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망가뜨렸어요. 그러면 물어줘야 돼요. 제 잘못 때문에 누군가가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배상해야 할 수도 있어요. 말로 하는 사과는 공짜예요. 근데 원상복구에는 돈이 들잖아요. 부모님한테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연인한테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누구한테 미안하다고 말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른의 세계에 들어오면 어느 순간 그 말 뒤에 행동이 요구가 돼요. 병원비를 내고 시간 내고 손해를 복구하고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나이를 먹을수록 마음만 좋은 사람보다 뭐라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요. 아직 뭐 된 거는 아니지만 좋은 마음이 가짜라는 게 아니에요. 효도하고 싶은 마음, 아니면은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 미안한 마음, 이런 거 다 진짜란 말이에요. 뭐 그걸 누가 구라로 하겠어요. 근데요, 마음이 상대의 현실을 못 바꾸면요, 그냥 그거는 제 안에서 끈다는 감정일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가 아프신데 그러면 제가 마음으로 걱정하고 있으면 어머니의 통증은 그대로예요. 저는 사실 이거를 되게 오랫동안 착각을 했었거든요. 마음만 있으면 저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좋은 사람이라는 거는 마음을 실제로 상대한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전달의 방식은 대부분 시간이거나 돈이에요. 이거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쓴다기보다 뭐라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냉정한 얘기인데 마음이 편안한 얘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20대 때는 인생이 어느 정도 계획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 인생은요, 이렇게 깔끔하지가 않아요. 갑자기 사고 생기거나 아니면 뭐 병원 갈 일이 생겨요. 아니면 뭐 가족한테 문제가 생겨요. 아니면은 뭐 다짜고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런 걸 겪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살다 보면 누구한테든 예상을 못하는 그런 청구서가 하나 날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인데 저는 이때 돈의 힘을 진짜 크게 느꼈어요. 돈이 많으면 모든 문제가 클린하게 해결된다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근데 돈이 있으면 선택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좋은 전문가를 찾을 수 있고 시간을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당장 일을 며칠 쉴 수도 있어요. 반대로 돈이 없으면요, 제일 무서운 일이 생겨요. 이게 뭐냐면 선택지가 아예 사라져요. 저는 돈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어쩌면 소비가 아니라 선택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제 이제 자기 전에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서 자란 사람이 부모님의 조언을 돌아보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사실 근데 뭐 그 글에 모든 걸 다 동의하진 않았지만 제가 동의한 건 이런 거였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판단의 시간축이 짧아질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장 이번 달에 생활비가 부족한 사람한테 10년 후를 위해서 투자하세요 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기다려줄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 그러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냥 아무데나 빨리 취업해,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 무조건 들어봤죠. 전 들어봤거든요. 부모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악의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자신의 장기적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요. 돈이 부족하면 미래보다 현재가 계속 이겨요. 그래서 가난은 통장의 숫자에만 대물림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때로는요, 의사결정의 방식도 대물림 돼요.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시간이 더 비싸요. 돈이 있으면 택시를 타요. 돈이 없으면 2시간에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돈이 있으면 전문가한테 맡기죠. 돈이 없으면 제가 검색하고 공부하고 해결해야 돼요. 돈이 있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며칠 쉬면서 일을 처리할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일을 쉬는 순간 생활비가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거는 돈만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시간까지 뺏기는 상태를 뜻해요. 그러니까 돈을 번다라는 거는 단순히 이제 물건을 사는 능력을 얻는 게 아니에요. 제 시간을 제가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조금씩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이에요. 20대에는 책임이 상대적으로 작잖아요. 근데 실패에 대한 사회적인 관용은 크단 말이에요. 괜찮아, 다시 해, 아직 젊잖아. 30대부터는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부모님 챙겨야 되죠, 연애랑 결혼 생각해야 되죠, 회사에서 책임이 커져요. 근데 실패에 대한 관용은 그대로 줄어들어요. 아직 젊잖아 라는 말은 어느 순간부터 안 들려요. 대신 이런 말이 들려요. 그 나이 먹고 아직도 책임은 늘어나는데 봐주는 사람은 줄어드는 시기.
저는 이게 30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30대에도 아직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 사실 저는 이 영상을 돈 없는 30대를 평가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무서워서 만든 거예요. 사회가 말하는 실패한 30대가 되기가 싫거든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는요, 제가 필요할 때 제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못 해주는 사람이 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부모님이 저를 필요로 할 때 제가 준비가 돼 있을지, 아니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 때 제가 뭐라도 감정적인 거 말고 뭐라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일지, 갑자기 이제 청구서가 날아왔을 때 제가 선택지를 가질 수 있을지, 이거 뭐 아무것도 확신되는 거 확신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사실 이 무서움을 숨기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면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보다 연배가 더 있으시거나 저보다 좀 더 어리신 분들은 뭐 좋겠지만,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20살 때는 사실 돈 많이 벌면 제가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좋은 집을 가고 좋은 집 타고 뭐 그러면 사실 좀 행복해질 줄 알았죠. 제가 돈을 벌고 싶은 이유는요, 누군가 저를 필요로 했을 때 나도 힘들어서 못해 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요. 부모님이 아플 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 때, 제가 잘못을 해서 책임을 져야 할 때, 그때만큼은 돈이 없어서 숨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아요. 아마 30이 넘는다는 건요, 돈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나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30대 아직 늦은 나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 믿다가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